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쉬셨어요? 예. 아이고, 이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수업, 이제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쭉 공부하셨죠. 자, 유동부채는 이제 이 매입 채무가 있어요, 여기에. 매입 채무. 요게 여러분들 그 앞에 시간에 그 매출 채권 제가 설명드렸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뭐예요? 내가 물건을 이게 팔고 나서 받아야 될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했어요. 만약 제때 이게 이게 돈을 못 받으면 제때가 아니라 아예 돈을 못 받으면 아우, 이제 끔찍한 일이죠. 나도 그 돈을 받아야만, 그 돈을 받아야만 우리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죠? 월급도 주고, 또, 그, 이제, 말 그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흑자도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재를 사와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거나 내가 팔기 위해서 사와요. 이제 내가 유통회사야. 이거 이제 내가 사다가 팔 거야. 하는 경우에 이제 사오는 돈을 이제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도 한 달 후에 받았듯이 우리도 한 달 후에 이제 주자는 거죠. 또 그렇게 주게 되죠. 예, 그때그때마다 예, 주는 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네. 단기 차입금은 앞에 장기 차입금 있듯이 얘는 돈을 빌려오는 걸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근데 1년 이내에 줘야 돼. 1년 이내에. 단기는 1년 이내에 줘야 되는 거고 장기는 1년 이후에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있고 요 미지급금은 내가 줘야 되는 돈인데 안 준 거야. 내가 줘야 되는 돈인데 안 준 거. 왜 안 줬을까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시간이 아직 뭐 있다든지 가령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었어. 그래서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사 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돈을 주세요. 나 회사 일 때문에 이걸 사 먹은 거예요. 하고 이제 회사에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럼 회사에서는 야, 이 돈을 니들이 달라고 할 때마다 줄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줄게. 한 달에 두 번. 이때까지 미지급금으로 달아놨다가 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지급금인 거죠. 미지급금. 그래서 우리 회사는 경비를 10일 날 정산해줘. 아니면 20일 날. 아니면 매주 금요일 날 정산해 주는 거야. 아니면 돈을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미리 받는 건 선수금이고요.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또. 이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거는 보통 미지급 비용이라고 보통 개정 과목을 쓰는데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같이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과 미지급 비용을 같은 계정으로 생각하고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엄밀하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건 맞아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으로 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상품 때문에 사온 건 아닌데 가령 야, 여기 그 우리 회사 건물을 지어줬어. 근데 미리 주는 건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지급금은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하는 게 미지급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일반적인 어떤 비용들, 뭐 직원들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을 쓰지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은 같은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사마다 뭐 이걸 한 계정으로 그냥 통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분리돼서 보였지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당 부채는 앞에 얘기했지만 뭐 상여금 줄게 하고 뭐 다음 달에 그런 것들 당제 1년 이내에 주기로 한 약속한 것들은 충당 부채를 담제 그 이제 이렇게 달아둡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쭉 제가 설명드렸지만 앞에 얘듯이 오블리게이션 의무인 거예요. 의무. 주기로 한 의무예요. 주기로 한 의무. 그러니까 우리는 오블리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라는 것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항공 티켓처럼 서비스 어디에 어디로 이렇게 그 이동하는 서비스라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타인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타인 자본. 그러니까 내 자본이 아니잖아요. 타인 거라고 타인 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아니다. 타인 자본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본도 있는데요. 보통주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등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있고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어요. 원가와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것이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에서 또 세금이랑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남아요. 그 순이익이 자기 자본으로 옵니다. 바로 이익잉여금과 순이익은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거둔 수익, 단기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 자본에서는 단기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이 회사의 규모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렇죠. 자산이 많은 회사들, 으리으리한 막 빌딩을 갖고 있어. 아니면 큰 공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회사는 굉장히 대규모의 회사일 거고 또 거기에 투자 자산도 갖고 있어. 그러면 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투자 금액을 갖고는. 다만 투자를 되게 많이 했구나.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부채와 자본의 항목은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너무 많이 빌린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 등을 파악하게 한다. 이게 그 자산이 많은데 이 회사가 부채가 많아. 자산이 많은데 부채가 많아. 그럼 자본은 조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본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때요? 자본이 조금만 없으면 진짜 곤란하죠. 좀 곤란하죠. 예.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투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한다. 뭐 이래서 이제 그 자기 자본을 보고 자기 타인 자본보다 자기 자본이 많으면 그 빌려온 돈보다는 자기 게 많으니까 가감하게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근데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그 빌려온 거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자가 있어요. 이자. 이자가 어디 공짜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이라는 게 있잖아. 원금. 원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원금은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그러니까 현금을 안 준 거예요. 외상이야, 외상. 나중에 주기로 한 거예요. 다음 달에 지불할 대금과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인 자본이니까 내 게 아니잖아. 타인. 나는 자기고 내가 아니면 타인인 거야. 그 타인에게 이제 빌린 차입금 부채에 해당되는 거죠. 주주가 출자한 돈은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그래서 부채는 내 게 아니니까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자본은 자기 자본을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 보통 자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야. 예.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란 뭐냐? 자본이란 뭐냐? 여기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읽어보고 핵심만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자본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톡홀더스 에퀴리예요. 스톡홀더스 에퀴리. 그러니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Residual claim on assets after settling claims of creditors. 그냥 이게 말이 어려운데 딱 요거예요. 에셋은 자산이고 라이어빌리티는 부채였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딱 그 개념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파트 10억짜리 다 내 거 아니에요, 자산이. 만약에 7억을 빌려왔으면 부채 7억, 그리고 나머지 3억이 자본입니다. 이 아파트 자기 돈 주고 100% 자기 돈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반 이상은 다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돈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자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요? 네?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요? 지방에서는 요즘 오르지도 않는데. 그죠? 이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 만에 하나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10억에서 7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부채가 7억인데 자산이 10억에서 7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7억에서 7억을 빼니까 자본은
빵원이 되는 거죠. 빵원. 이건 굉장히 끔찍한 거죠. 분명히 그 내 돈 주고 이게 산 건데 내 돈도 3억이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내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아파트 투자하고 돈을 많이 남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좋아할 수 있냐. 만에 하나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예, 정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항상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될런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고 항상 투자할 때는 조심, 조심, 조심. 내 자본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본이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하시는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자본이란 오너스 캐피털 아니면 스톡홀더스 에퀴리라고 하는 이 자본은 주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며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 자기 자본은 부채와는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확정된 금액에 상한 의무가 없다. 부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줘야 돼요. 언제. 그날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자본은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자기 자본은 그냥 그때 되면 이제 그렇게 상환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확정된 금액의 상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으면 부담이 없어요. 자기 자본이 많으면 부담이 없어요.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많으면. 그런데 사실상 많은 회사들은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아요. 특히나 그 항공사들. 여러분들 그 항공사,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뭐 여러 항공사들이 있는데 항공사에는 비행기가 많잖아요. 이 비행기가 이 내 자본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다 빌려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행기가 한 10조 원어치 있다. 그럼 내가 부채도 10조 원이 있는 거예요. 자본은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런 회사들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왜? 왜냐면 비행기를 내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니까. 음, 다 그냥 빌려온 거니까. 그래서 리스한다, 리스. 비행기를 리스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이 아닌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그러니까 이자는 의무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야. 배당은 반드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주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형태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다. 회사가 부도로 인해 청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지분을 제외한 자녀분이 주주의 몫이므로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회사가 부도로 인해 청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지분을 제외한 자녀분이 주주의 몫이므로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뭐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죠. 주주는 이제 자산에서 빚을 다 청산하고
자산에서 빚을 청산하고 남은 거, 그 남은 것이 주주의 몫인 거예요. 근데 남은 게 없어. 왜냐면 이 자산이 아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10억짜리였는데 막 7억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회수를 못해.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돈을 못 주는 거야. 고객사도 뭐 아마 망했으니까 못 주겠죠. 그리고 우리 창고에는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써 있는데 안 팔려. 이렇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팔리면 뭐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자본은 숫자가 적혀 있지만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겠더라. 그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바로 자본이다. 라고만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본에는 꼬리표가 없지만 부채에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반드시 줘야 돼요. 반드시 줘야 돼요. 예. 자본은 그 남은 거를 갖고 이제 쪼개는 거예요, 주주에게. 그래서 그 뭐 주주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 음, 50% 주식을 갖고 있다. 40% 주식을 갖고 있다. 뭐 30% 주식을 갖고 있다. 뭐 그 주식 수의 퍼센트제대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 자, 배당. 배당은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12월 31일까지 보통은 아까쯤에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얘기했죠. 그 회기가 끝나면 그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서 이익 잉여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익 잉여금이라는 영어로는 리테인드 어닝이에요. 이 리테인드 어닝을 쉐어홀더스에게, 주주들에게 디스트리뷰션 나눠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12월 30일 날, 물론 이제 주식 시장은 28일, 29일 이때쯤에 이제 끝나고 이제 1월 2일 날 그 주식 시장을 열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 이익잉여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 주면 뭐 안 주면 주식 가격이 그대로이고요. 혹시나 주게 되면은 주식 그 이익잉여금에서 줬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걸 배당해서 떨어졌다 해서 배당 락이라고 해요. 배당 락. 배당을 했더니 떨어진 거야. 배당을 했더니 떨어졌다. 배당 락이라고 합니다. 배당 락. 그래서 그 디비든스 배당을 해서 배당을 했더니 떨어졌다. 배당 락. 그래서 배당을 해도 되고 배당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당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4대 주요 표, 4대 재무제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해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 어려워서 객관성이 높아 투자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한대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자는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을 선호한대요. 현금이 많은 기업은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도 버틸 여력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뭐 너무나 뭐 당연한 거죠.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회사는 좋은 거잖아요. 회사에 현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A는 창업 일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회사이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면 회사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많이 들어오면 뭐 좋죠. 많이 들어오면 돼요. 적게 들어오면 싫죠. 진짜 힘들죠. 근데 코로나 2000년 2003년 쭉 코로나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회사의 물건을 구매한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산 회사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매출과 이익이 이게 참 발생을 해서 좋았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한 우리 거래처가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돈을 받을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 상대 고객사에는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부채의 매입 채무 있었죠.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는 매입 채무고 우리는 매출 채권인 거야. 그 매출 채권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고, 회수하지 못했대요. 큰일이네. 작년에 생산한 제품의 판매도 급격히 줄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산을 해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도 급격히 줄었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했대요. 야,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 어렵다는 얘기죠. 받아야 될 돈이 매출 채권이 빵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확 주는 거예요, 자산이. 매출 채권에 자산 금액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자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수하지 못했어. 그리고 판매도 급격히 줄으니까 막 재고만 쌓여 있어. 경제적 수익도 안 돼. 야, 그리고 이제 돈 내놓으라고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그러네요. 그럼 이 회사는 이자랑 원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못 갚죠.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파산했다. 결국 파산했다. 파산했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회사였는데, 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파산을 해버렸네요.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이 회사의 사장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한강으로 가겠죠. 네, 한강에 나가서 강물을 보다가 보면 또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사람에게 혈액순환이 중요하듯이 기업이나 국가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합니다. 왜냐면 이 돈을 줘야 이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돈 없다가 안 주면 그 회사를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매출 채권이 또 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냐? 아니요.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왜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현금을 받아야죠.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건 잘 팔아놓고 돈이 안 들어온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흑자 도산이라고 한다. 흑자 도산이야, 흑자 도산. 흑자는 돈을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는 건 이익을 많이 거뒀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이익을 많이 거뒀으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흑자도산이 돼. 왜 흑자도산이 돼요? 물건을 팔고 이익을 많이 났는데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같은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에요. 이게 회수가 안 돼. 회수가.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죠. 종종 발생. 무슨 뜻이에요? 종종 발생? 종종. 어쩌다가가 아니고 종종. 자주 발생한다는 거. 자주. 종종 발생. 자주 발생.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종종 발생하면 안 되죠. 아예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영업이익이 얼마 안 돼요. LG전자도 영업이익이 0.1%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갈수록 힘들어지나 봐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남는 게 없는데 돈도 못 받아. 끔찍하죠. 끔찍해. 끔찍해. 기업이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해요. 내가 물건을 팔거나 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산이 있으려면 내가 자본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자본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는 항상 이자도 줘야 되고 만기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익이 나더라도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산할 수 있다. 수 있다. 도산할 수 있다. 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흑자도산이야. 흑자도산. 흑자도산. 열심히 잘했는데, 열심히 잘해왔는데 망한 거예요. 망한 거야. 열심히 잘해왔는데 망한 거야. 아, 너무 힘들죠. 이럴 때는. 예? 이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파산. 흑자도산이 파산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인플로 돼야 돼요. 나한테 들어와야 돼, 자꾸 돈이. 이 돈은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자꾸 나가요. 조금만 지나면 돈이 없어지고, 조금만 지나면 돈이 없어져요. 아웃플로우. 월급날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월급 받을 때 보면은 통장에 인플로우 되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진짜 좋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이 나가. 아웃플로우. 많이 나가.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산한다 이거죠. 도산한다. 망해버린다.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인플로우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영어로는 Statement of Cash Flow라고 합니다.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Reports changes in cash due to operating, investing, and financing activities over a period of time. 뭐 현금 흐름표에는 이 기업에는 세 가지 현금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 써 있는데 operating activities라고 하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걸 operating activities. 영업 활동 현금. 영업이익이 다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물론 이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이랑 이렇게 때가 돼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또 뭐래요? 나가잖아요. 나가잖아.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스에서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그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vesting activities가 있어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기업에서는 영어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도 해야 돼요. 왜 투자 활동을 해야 돼요? 물건을 만들려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설비가. 설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면서의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지만 끊임없이 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해요? 인베스팅, 투자 활동. 그래서 저 평택 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언제 완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짓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천 가다 보면은 막 그냥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계속 지어요. 언제 완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야 돼. 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시설들이 또 때가 되면 또 이 낡아져요. 그러면 또 이 계속 또 새로 또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Financing Activities라는 게 있어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서 투자활동에 쓰여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 투자는 해야 되는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 들어온 게 얼마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모질라. 이 공장을 더 지었거나 아니면 이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돈을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야 돼.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해요. 재무활동. Financing Activities예요. 그러니까 재무활동을 통한 것은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
가장 좋은 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스를 통해서 인베스팅 액티비티스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파이낸싱 액티비티스,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스로 돈이 안 들어오고 인베스팅 액티비티스로 계속 돈이 나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나가려면 재무 활동을 해서 돈을 빌려와야 돼.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기도 하나요? 그러나 제 사전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살다 보니 공짜인 줄 알았다가 예? 봤더니 공짜가 아닌 게 허다했어요. 공짜가 아니었어. 하다못해 예? 뭔가 광고라도 봐줘야 돼. 예, 공짜가 없더라고요. 파이낸싱 액티비티스. 항상 뭔가를 요구해. 이자와 원금이죠.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총 세 가지가 돈을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영업 활동을 통한 이제 그 영업 활동 현금.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통한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한 재무 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세 가지만 보면 된다. 영업 활동, 재무 활동, 투자 활동.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여기 쭉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to customers and to paying expenses relate to generating revenue 뭐 여기 여러 말이 있는데 뭐 그냥 영업 활동을 통한 매출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사오는 것들, 매입 채무 뭐 또 지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혹시나 뭐 그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쭉 읽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좀 디테일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영업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은 내가 이제 이 롱텀 에셋, 공장 같은 거, 아니면 설비 같은 거, 아니면 뭐 증권을 뭐 이렇게 사왔어. 우리 회사에서도 뭐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 활동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실상 이제 그 공장을 짓는 거를 말합니다. 뭐 M&A 해가지고 어떤 회사를 합병했어. 그런 것들도 투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투자 활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장과 설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돈을 차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재무 활동에선 차입 말고도 사실상 주식을 이제 그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것도 있어요. 재무 활동으로. 그래서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재무 활동이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캐시 인플로우스, 캐시 아웃플로우스. 결국 현금 흐름이잖아. 흐름, 플로우. 플로우는 항상 인이 있고 아웃이 있어요. 인이 있고 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냥 영어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만. 근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회계팀에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과 비용. 자, 벌써 또 이제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예. 자, 어, 4교시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3교시 수고 많으셨고요. 요 4교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예, 또 바로 그냥 저기 그 4교시로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그 동영상 이 수업이나 줌 수업 이런 수업은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또 이 뇌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 여러분들 4교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4교시에서 뵙겠습니다.